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강교인데요. 네, 오늘 권순만 교수님, 한우재 학장님, 김성 교수님 세 분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 세 분의 강연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다르지만은 또 일관적으로 하나를 향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 현재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같은 보건 위기 시대에서의 어떤 보건 문제의 관점에서 이 보건학과 또는 넓게는 이제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로서 또는 학계에서의 또 도전과 과제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특히 수의학의 관점에서 이 사람, 동물, 또 환경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융합적인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또 재미있게 잘 들었고, 또 특히 환경 보건 관련된 그러한 교육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김성희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리던던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 분의 강연을 듣고 한 세 가지 정도 느꼈는데, 이러한 코비드-19 시대에서의 어떤 건강의 가치가 정말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되고, 이러한 가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담론이라든지 그런 방안적인 좀 더 정책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보건의료 기술의 어떤 혁신, 그리고 이러한 수의학, 의학, 또 보건학, 생물학, 또 환경, 이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학문의 어떤 융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산업과 어떤 사회 문제의 그러한 동치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학계에 있는 이러한 몸잡고 있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방안으로는 작게는 저희 단과대학 또는 의대나 수의대나 보건대와 같은 일정한 교집합이 있는 그러한 단과대와의 협력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국내 및 해외 어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교육적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러한 대학에서 어떤 가버넌스 시스템과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는 협력 연구라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이 코비드-19와 같은 또는 향후에서도 비슷한 이러한 공중보건학적인 그러한 카타스트로피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 및 회복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임팩트까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건전한 합리적인 그러한 정책적 방안까지 또 관련된 이러한 연구나 정책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 배양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보건학 또는 넓게는 서울대학교의 어떤 바이오메디칼에 관련된 그러한 교수들과 이 학생들 연구원들이 어떤 역량 배양과 어떤 가치의 어떤 정립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관점에서는 이 코비드-19와 같이 한 나라의 또 보건 사회 문제가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빠른 이동 통신이라든지 이동, 그리고 이 크로스 보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 아니면 어떠한 지역사회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과 또 환경 관련된 이 원헬스 개념으로 상당히 중요해서 글로벌 융합적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느꼈고요. 그래서 학계에 몸담고 있는 저희와 같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쉽게 대응하고
이 근거와 어떤 가치와 이러한 기반으로 된 정책과 과학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 뭐 교육과 연구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 그러한 그 연구와 산업과 그 사회 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좀 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굉장히 다른 그러한 그 세 분의 강연인데 상당히 어떤 그 아우르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면 이 향하는 방향은 상당히 뭐 공통분모가 많이 있다는 걸 느꼈고요. 굉장히 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정 교수님 거기 소리 음소거해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봉 교수님께서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내용들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제안해 주신 그런 발표 내용이 저한테는 배울 수 있는, 정말 크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순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코비드 19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질병 상황들을 볼 때 에이전트 위주로 보고 또 환자 위주로 보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었었는데, 뭐 이번에 코비드 19의 어떤 중요한 측면 자체가 사회적 재난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 아까 전 세션에서도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많은 연자분들이 강조하셨던 그런 사회적 요소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는 의학교육이나 보건학교육에서 앞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어떤 의제들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한호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융합이나 융복합 교육의 한 축으로, 뭐 보건학 그러면 저희들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의과학 쪽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경제적인 부분들 또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 종합이 되는 융복합 교육의 어떤 한 측면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호재 교수님께서 이제 뭐 저희 과에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기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향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키워드로 본다면 결국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들이 잡아내야 될 부분은 융복합, 특히나 이제 새 기관들 또는 뭐 새 전공 간의 어떤 협력들, 그래서 저희가 다학제적 중개의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개발을 하면서도 저희가 인터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 전문가 집단 간의 어떤 협의 또는 논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나의 합의된 또는 가장 융복합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성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들이 돼 있을 때 결국은 수행 주체 또는 수행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제가 이런 코비드 19 이후에 과연 어떤 식의 보건학 쪽에서 또는 의학교육 쪽에서 새롭게 도출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 주제로 우리들이 앞으로 다루어져야 될, 아니면 각 그 프로페션 안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소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아까 그런 텀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강에 있어서 사회적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건강 상황들 또는 보건 상황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메디컬이라든지 수의학 쪽에서는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질병 그 자체에 포커스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 재난이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19 상황에서 이미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만 어떤 시간 개념으로 실수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전달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모든 교육 자료나 또는 교육의 전달 자체가 온라인으로 되고 있고 어떤 자료들이 뭐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이용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끝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위주로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교육의 내용들도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김성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새로운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 뭐 개인의 역량을 보는 그런 측면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승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보건대학원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연구실 유승현입니다. 저 혹시 그 파일 잠깐 올릴 수 있을까요? 화면에? 예,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요. 예, 오늘 그 세 분의 발표 내용을 듣고 보고 나름 이걸 어떻게 종합해서 한번 그 정리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저 나름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볼까 하고 그 정리를 해봤는데 마침 방금 전에 김용백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역량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예정하고 준비한 거를 아니고 각자였지만 같은 그 어떤 이슈들을 짚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거나 혹은 보건에 관련된 그 학문들에서 어떻게 교육으로 풀어 이제 나가고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제 그 보건학에서의 보건학 교육을 받은 보건학 전문가의 역량이란 어떤 것들이어야 할까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뭐 저희가 이런 걸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 뭐 그대로라든지 우리도 하자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희의 그 상황과 현황과 뭐 자원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을 그리고 이제 지향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까 김성균 교수님 핵심 가치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 못했지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뭘까? 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굉장히 있는 그 시점이고 사실은 더 먼저부터 그랬어야 하는 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조금 다른 계기에서 먼저 볼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뭐 여러 그 분석이라든지 과학적인 스킬 외에 그 리더십이라든지 뭐 시스템스 띵킹 같은 그런 면에서의 그 역량, 기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생각해 봤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요. 오늘 앞에 그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거는 뭐 꼭 그 북미 이런 쪽만이 아니라 아시아 퍼시픽 그 지역의 보건학 쪽에서도 그 수년째 하고 있는 얘기여서
그런 면에서 이제 더더욱 저희에게도 그 해당 사항이기도 하면서 좀 리마인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내용을 그러면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이제 앞서 많은 그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융복합이고 함께 추진을 하고 연계하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학제일 텐데 사실 이 다학제라는 한 단어로 쓰고 있지만 다학제도 그 사실은 세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전문 역할을 하는 그런 다학제일 것인가 또 좀 더 이렇게 통합되고 융합된 아니면 그 시너지를 발생시키거나 새로운 형태로 더 진화된 여러 그 학문들이 모여서 그걸 뭐 트랜스디스플리너리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희가 한 단어를 쓰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그 다학제란 무엇이고 그걸 추구하려면 교육이 어떤 내용과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틀 혹은 방식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앞으로의 고민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려면 협업, 협력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뭐 단어 가지고 그만 얘기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또 협업이라고 부르는 말 안에도 조금 단기간에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필요에 의해서 그 힘을 나누거나 하는 그런 협력도 있고 오늘 말씀해 그리고 그런 협업은 기존에도 상당 부분 있어 왔다고 또 생각합니다.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저희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자원이나 인력이나 어떤 그 추진하기 위한 뭐 기반 준비,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 지속성과 그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협력, 그러니까 커미트먼트를 요하는 그런 협력일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제도랄까요? 아니면 일하는 방식에서의 준비나 구상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고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이게 시간과 노력을 성의를 들여야 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저 개인적으로는 발표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런 그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각해 본 그런 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혹시 또 뒤에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뭐 짚어주시거나 코멘트 해주시거나 해주실 수 있으면 다 같이 또 토론하는 데에 그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자를 하면 이제 마지막 하시는 분께서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좀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정표 교수님께서는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정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그 여러 교수님들 좋은 강의 또 좋은 토론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임상의사 입장에서 지금 코비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좀 전달을 드리고 앞으로의 보건교육을 어떻게 같이 함께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공은 내과학이고요. 그 안에서는 신장내과를 하고 있고 주로 제 환자들은 그래서 만성공파병 환자들이나 아니면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질병을 대하는 방식은 아까 김홍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환자 그리고 질환 위주의 그런 치료 접근들을 주로 해왔었고요. 또 특히 감염병은 의과대학 교육 중에서는 사실은 약간 인기가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런 대규모 감염병을 거치면서 효과적인 백신과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었고 그런 치료제를 사용을 할 때 대부분은 해결이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감염병의 경향은 사실은 그런 항생제나 아니면 여러 약들의 효과가 없는 치료제가 없는 또 백신이 잘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병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코비드 감염병을 통해서 저희가 호되게 그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코비드가 지나가면 또 다른 감염병이 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환자들을 보는 입장에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에 제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는 심혈관계 질환, 또 캔서, 이런 난치병 환자들을 어떻게 롱텀하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봤었던 거죠. 이 환자들은 주로 되게 올드에이지, 그리고 만성질환, 그리고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코비드라는 상황에 노출이 되니까 너무 쉽게 죽는 겁니다. 환자들이 이식 받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식 받고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코비드에 걸리고, 그리고 나서 입원을 해서 어떤 치료제도 듣지 않게끔 된 상황에서 환자들이 죽는 그런 여러 번의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이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 갈까, 특히 치료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지난 1년간 김용백 교수님, 유한상 교수님, 김성빈 교수님 등을 모시고 그런 다양한 다학제, 융합에 관한 그런 교육 커리큘럼들을 좀 만들었던 생각들이 났고, 저희가 실제로 고통을 받고 또 죽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그리고 만성질환의 올드에이지 환자들이지만, 실제로 이런 인펙션의 그런 프로바이더, 또 노출, 아까 김성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주로 인수공통, 동물에서 또 젊은 무증상 감염, 이런 환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감염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전 사회적으로 같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실은 환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존의 의학 교육은 또 보건의료 교육은 주로 노출된 환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의 환자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의 교육들이 그런 환자 중심의 그런 교육들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아까 권순만 교수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으로 어떻게 컨트롤 해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교육들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강의 중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거리두기 비용, 그리고 억셉터블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순만 교수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됐는데, 그 고민에는 근거 중심의 과학적 접근과 함께 철학적, 정치적,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함께 모여서 수기하는 그런 수기적 접근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이런 그 코비드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그런 의료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같이 협동하고 협력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감소하고,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교수들이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는 아까 김성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 혁신을 통한 교육 개발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메타버스 기반의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플로어에 지금 가상의 플로어죠. 교수님들, 그리고 앞서서 발표하셨던 연자들, 학생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지금 발표를 해주셨던 토론자들 또는 이전에 발표하셨던 연자분들께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가 있으면 지목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코멘트를 먼저 이름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효지입니다. 그 세 분 연자분들 발표 잘 들었고 또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고등교육기관, 보건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될지 문제 제기도 해주시고 방향도 많이 제안해 주신 것 같아서 생각할 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 한호재 학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라든가 이제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교육 체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 미국 수의학 교육 인증 받으실 때 결국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희한테 이제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그게 앞으로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어떤 그 어려웠던 점과 조금 수월했던 점을 조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1시간 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원장님들께서 따로 만나셔야 될 사안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뭐 쉬운 건 하나도 없었고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아직도 이제 저희들이 챌린지에서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큰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수의사의 교육 인증은 임상 수의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쪽에 이제 약간 포커싱이 임상 수의사 핸즈온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에 차분하게 말씀드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학장님 말씀을 제가 서둘러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십시오. 토론자들께서도 한 번 더 하셨었습니다. 제가 하나, 네네. 네, 그 권수만 선생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희 학교에서 이과 배경의 학생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관심을 어떻게 좀 유발할 수 있을까? 최소한 뭐 학문적인 건 떠나더라도 이제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거기 기관에 가셔서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많이 뵙고 할 테니까 그런 이제 좀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이과 중심의 그런 사회과학적인 것에 노출이 안 된 분들에게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고 답이 뭐 저도 뚜렷한 답은 없는데요. 이제 그런 고민이 뭐 이제 교육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기관에 오면서 저도 이제 더 커졌어요, 고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R&D가, 저희는 이제 R&D 전문기관으로서 R&D를 하는데, R&D가 GDP 대비 GDP 대비 전체 R&D 또는 GDP 대비 공공부분 정부 R&D가 세계 1위하고 2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제 원래 트레이닝이 이쪽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R&D의 정의가 뭘까? 의료 기술의 정의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NIH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NIH에서 하는 헬스 섹터 R&D는 상당히 그 소셜 사이언스나 소셜 디터미넌트도 많이 고려하는데, 지금 현재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쪽 R&D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흥원을 통해서 나가는 R&D가 뭐 1년에 7천억 가까이 되는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굉장히 하이텍 중심으로 돼 있어요. 뭐 재생의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멘탈 헬스도 그렇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것은 여전히 좀 R&D도 보지 않는, 정부
그 정부 기술이나 R&D 관점에서도. 그래서 좀 그런 좀 우리가 여기 다 계신 분들, 우리 보건학자나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모두 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접근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만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철학적 기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교육이나 또는 우리의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테크놀로지 중심, 굉장히 그 좁게 정의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애드보킷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너무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시간도 없는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개념 설정을 잘 하고 또 사회가 필요한 또 의사결정에 필요한 에비던스 베이스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이과 쪽이니까 이런 쪽에서 설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긴 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선생님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혹시 발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요. 마이크를 켜고 해주십시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박미진 선생님께서 주신 글을 읽겠습니다. 보건학 기술인들의 사회적 관심은 보건학 전공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본인의 연구가 사회에 무엇에 의해 지배받는가 알려주는 것인 듯합니다. 석사과정 연구 속에서도 이 연구의 사회적 쓰임이 함께 이야기되면 좋을 듯합니다. 네, 권수만 교수님의 의견에 같은 결로서 코멘트를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마쳐야 합니다. 곧 끝나니까. 네. 이 말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좋습니다.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시장하셔서 당이 필요하신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없으면은 우리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사실 되었고요. 발표와 그리고 토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코멘트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이 세션 처음부터 이것들을 디자인하고 준비해 주셨던 최경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션 2 여러 선생님들 정말 인사이트 넘치는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앞부분에 기조연설도 듣고 그리고 세션을 마련을 했지만 실제 우리한테 남는 것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마지막 디스커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근거 기반의 대응, 보건학의 발언권 획득, 혹은 소셜 저스티스의 정당성,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위로는 명확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실제 편익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이고요. 이제 그리고 함께 그리고 또 힘을 합해 주신 수의과대학, 그리고 이제 보건대학원, 이제 또 원장님의 적극적인 서포트, 또 이제 의과대학, 이런 분들과의 함께 노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향점, 방향성을 찾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배경으로서 지금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이런 노력들을 시리즈로 계속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함께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근거를 남기면서 우리의 발언권 혹은 정치적인 힘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보해가면서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